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시작합니다. 아, 네. 네. 저희 그 쫄투 매번, 시즌 10 네, 예, 아낌없는 까지 매번 아낌없이 후원해주고 후원해주고 계신 아름나눔재단 마루 180, 네. 마루 360, 예, 정남희 이사님, 허연아 네. 팀장님, 광명진 책임님 네.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또한 그 네. 이 공간. 예, 이 공간, 네. 예, 그리고 예, 아낌없이 네. 예, 아이시스를 후원해주고 계신 무상으로 되고 있는 네. 네, 캡틴 캡스톤과 파트너스 네, 예, 송원광 송원 대표님 대표님께.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새로운 구호 네. 족구알 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예, 꼭 부탁드립니다. 족구알 네, 예, 네. 요거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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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주세요. 족구알. 족구알 해준다고 했잖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족구알, 족구알. 아, 해줘야지.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질문 들어온 네. 거가 있는데요. 하나 해주시면. 예, 리을님께서 하신 질문인데 직접 만든 타이니 하우스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집은 어떤 집이에요? 네, 실제 지금 네. 뭐 했던 케이스가 많을 테니까 뭐 케이스 성공 구체적으로 케이스 네, 할 때 소개해 꼭 소개하는 주신다면, 집이라든지 뭐. 딱 두 개만 딱 네. 네 개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첫 번째는 저희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네. 정부 지원 사업 받아서 모델하우스를 만든 거예요. 모델하우스가 있어야 고객들이 이걸 보고 그렇겠죠. 구매할 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 모델하우스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서부터 설계를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6평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구조를 효과적으로. 거의 다 해본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구조나 이 공간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만든 건데 그거보다 좀 큰 10평짜리 모듈이 있거든요. 모델하우스는 6평? 몇 네. 평? 처음 만들었던 프로토타입은 6평이었고 6평, 예. 최근에 만든 게 10평짜리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완벽해요. 그러니까 공간감부터 사람이 주거하기로나 완벽이란 말을.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건축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그때 부족한 걸 많이 찾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 나와서 저 내일 부산 가거든요. 부산 건축박람회에도 전시 가고 그러니까 항상 전시회 돌아다니는 모델이에요. 자신 있게 좀 내보낼 수 있는 모델.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도 저희 유튜브에 영상 올라와 있어서 그런 거 보시면 뭐 저희는 보진 못했지만 말로 간단히 10평짜리가 뭐가 어떤 부분에서 완벽하다는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3.3m에 길이가 9.6m 정도 돼요. 네. 네. 그럼 이제 입구가 이제 가운데 있으면 오른쪽으로는 화장실이 있고 주방이 있어요. 화장실로 나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샤워실 왼쪽, 그 양변기 오른쪽, 네. 가운데는 손 씻는 데인데 손 씻는 데는 바닥이랑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다 활용이 가능할 수 있고 오, 네.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도 공간감이 꽤 나오고 거기 안에 옷장, 신발장 다 들어가 있고요. 오.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도 있는데 또 요즘 월케이션이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앉아서 일할 수 있는 테이블도 있어요. 그리고 앉아서 버튼 누르면 프로젝터 내려오고 또 버튼 누르면 스피커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오. 그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이 9평에서 10평 남짓다고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저는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모델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부에서는 주로 외형적인 네, 거나 구조적인 거 그렇죠. 얘기를 해서 네. 이제 이게 또 사는 집이다 보니 내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를 들면 6평, 9평 정도 네. 지금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럼 그냥 보면 뭐 그냥 1인 가구를 위한 약간 무슨 작업 공간 이런 그 포지셔닝이 제일 많은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부부? 아니면 뭐 아이 하나? 뭐 어떤 타겟과 어떤 거에 맞춰져 있다고 보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고객님들은 다 있었어요. 모든 용도가 다 있었는데 네. 그 비중으로 따지고 보자면 일단 아이랑 같이 놀려고 하시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부부 그리고 아이 이제 1명에서 2명 네.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이제 숙박시설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에어비앤비를 돌리려던가 오. 요즘에 뭐 독채 펜션 숙박시장 되게 핫하잖아요. 네. 저희가 또 독채 감성이 펜션 스타일. 또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감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부심이 있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숙박 쪽에서도 이제 많이 핫하죠. 연락도 많이 오고. 그러면 대표님 그러니까 뭐 6평, 9평이 아주 작은 건 아니지만 네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 둘까지는 저는 너무 힘들 것 같고 그 6평은 너무 작죠. 부모하고 아이 하나 있어도 그러면 3명이 잘 수 있는 침대가 나오는지와 그 공간이랑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6평에는 사실 2명 잘 수 있는 침대 정도 있고 네. 그 위에 복층을 만들어요. 2층 침대처럼. 아. 이렇게 만든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옆으로 9평까지 늘리면은 거기는 4명도 자요. 그래서 그러면 네. 침대도 뭐 2개를 배치한다거나
그렇죠.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매트리스가 이렇게 여기 바닥에서 올라와 있을 거잖아요. 네. 이 아래에서 꺼내면 매트리스 또 나오게 제작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공간 활용을 좀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저기 내부 그 난방이나 그렇죠. 뭐 뜨거운 물이나 네. 단열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어때요? 되는지 난방은 또. 어떤 방식을 네. 쓰고 온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온돌인가요? 아니면 저희 100%다 전기로 하고 있고 전기예요? 네, 전기로 하고 있는데 네. 보일러 보시면 이제 관이 되게 꼬불꼬불하게 있고 네. 그렇죠. 물이 대표이잖아요. 네. 똑같아요. 똑같은데 전기로 유입이 되는 전기 그런- 보일러 방식. 전기 보일러예요. 그러니까 전기 정확한 명칭 건식 온수 보일러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 관에 있는 물이 대표주는 방식이고 이 물을 대표주는 건 전기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뜨거운 물이나 뭐 수압 이런 것들도 네. 이 모듈러 그거라고 해서 전혀 뭐 차별이 있거나 그렇진 않고 잘 되는 건가요? 네, 전혀 없어요. 대신에 그건 있어요. 그 저희가 전기 온수기를 써요. 그러니까 50리터, 100리터, 200리터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사이즈가 있는데 네. 이 전기 온수기가 물을 대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리터만큼 대표주고 한 번 쓸 때 50리터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맥스 처음에. 그렇죠. 그 이상 넘어가게 만약에 사용을 많이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100리터로 확장해서 쓰시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런 공간도 내부에 다 비치는 되어 있는 건가요? 네네네. 네. 다 그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저는 에어컨 같은 경우도 있어야 네. 될 것 같은데 에어컨은 보통 우리가 이제 실외기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모듈러 주택에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에어컨은 천정형이라든가 벽은 이제 다 매립을 시켜요. 벽에는 천정에 매립시키고 실외기는 현장에서 달아요. 그러니까 에어컨 설치하고 나서? 관은 다 해놓고 관은 해놓고 건물 도착하면은 와서 실외기 연결하면 가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에어컨도 거의 다 그냥 빌트인 형태로 네네네. 되어 있는 네. 거다. 네. 이렇게 우리가 뭐 따로 세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니까 대부분 이제 목재의 느낌이 나도록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실제 목재를 쓰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목재 느낌 나는 뭐 다른 무슨 합판이라든지 합판이나 자재를 쓰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톤은 이제 우드 톤으로 잡아놨어요. 왜냐면 이제 공간이 작은 공간 같은 경우는 되게 아늑한 느낌도 많이 나는 게 중요하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사용해요. 첫 번째는 자작나무 합판을 써요. 그러니까 자작나무 같은 경우가 톤이 굉장히 편안하게 만드는 톤이어서 실제 자작나무를 쓰고 두 번째는 이 자작나무 필름을 써요. 그러니까 필름 같은 경우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나무는 예를 들면 이렇게 찍히면 이거 보수가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시간 지나면 색도 좀 변해요. 아무래도. 네, 네. 그래서 이제 숙박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되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은 때탈 수가 있어서 네. 필름으로 하는 거죠. 필름 같은 경우는 겉에서 볼 때는 다 나무 느낌 나는데 나중에 갈아끼는 게 되게 용이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 그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네, 선택할 맞아요. 수 있게 한다. 네, 그럼 뭐 맞아요. 그렇게 보면 나중에 정말 사업이 잘 돼서 이게 커지면 유지보수 시장도 많이 또 가져갈 수 있는 부가 시장이실 수 있겠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아까 뭐 시장 뭐 고객 뭐 얘기하실 때 B2C, B2B 얘기도 하셨는데 네. 지금 뭐 B2C나 B2B 비중이 어떻게 돼요? 고객 계약되는 건 당연히 B2C가 훨씬 높고요. 네. 대신 근데 뭐 B2C는 에어비앤비 이런 거 들어오면은 그럼, 네, 약간 B2B 라고 보는 게 맞지 B2B성이 않나 좀 싶기도 더 해서. 강하잖아요. 고객은 보통 뭐 한 채만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에어비앤비 돌리시다 보니까 네. 저희 B2C로 인식을 하고 그냥 공급을 하는데 모듈수로 따지면 B2C는 한 개에서 세 개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B2B는 한 번 발주내면 저희 가장 크게 계약한 게 54개예요. 한 번에 54개를 오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어디예요? 어디다 쓰시나요? 어디를? 네. 그런 게 보통 그거는 강화도였어요. 네. 강화도에 3,000평 되는 부지에 그 소형주택 저희 웨이비룸이라는 브랜드 네임인데 왜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고객한테 분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조성을 하는. 그럼 거예요. 그 단지 소송하시는 분이 그분들이 뭐 직접 시공해서 거기다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이 모듈 주택을 가져다가 세팅하고 배치를 잘해서 다시 그걸 분양하는. 그렇죠. 예. 그거는 좀 모듈 몇 개 붙여도 평수가 넓겠네요. 두 개씩밖에 안 붙여도 15평밖에 안 돼요. 아니 대표님 그럼 그거는 그렇게 B2B로 제공하실 일이 아니라 그 단지 조성 사업을 스페이스 웨이브에서 직접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죠. 왜냐면 저희가 시행사한테 공급할 때 모델하우스 먼저 공급해요. 네. 우리나라는 다 선분양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행사에서는 이 모델하우스를 가지고 땅을 다 팔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공급을 하는 시스템인데 모델하우스 갖다 놓으면 다 팔리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되게 인기가 좋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는데 저희 그
그러니까 그 코어랑 너무 어긋나는 그러네요. 어긋나는 것 저는 같아요. 좋은 시장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이게 사업 영역이 그 같은 시장이라고 보긴 또 애매한 것 같은 생각이 또 바로 드네요. 그럼 앞으로는 저기 매출 비중은 B2B가 훨씬 더 커지겠는데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국내에서 그런 부분이 커지니까요. 그리고 아까 저 내부 중에 잠깐 얘기하셨는데 뭐 그 IoT 기기 같은 네네. 것들도 세팅해 놓는 거죠. 그리고 뭐 불도 그 스마트폰으로 끌 수 있게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기능도 뭐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세팅해 가고 있고 그 국내 스타트업 중에 고퀄이라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헤이홈이라는 스마트 IoT 기기 만드는 회사인데 고컬. 네. 네. 거기 고퀄이네. 이름이 고컬이다. 이름이 고퀄이네요. 네. 그래서 거기 회사에서 조명기기라든가 뭐 커팅 같은 것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온습도 체크 이런 것들을 저희 공간에 다 빌트인 시켜가지고 공급을 해드리는 거죠. 그런 거는 약간 뭐랄까 아까 실제로 이 세컨하우스 개념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프리미엄적인 걸 좋아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 대표님은 저기 그 본인이 만든 모듈러 하우스에서 지내세요? 어디 아니면 어디서 사세요? 저 이 질문 되게 많이 왔는데 궁금해서. 저는 진짜 진지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땅이 아파트 없어요. 사세요? 땅이 네, 네. 땅이 저는 오피스에 살고 있는데 공장에 옆에 하나 놓고 타셔야 되거든요. 땅이 없어요. 대신에 저희 아버지가 살고 계세요. 아버지가 그래요? 1년 반 넘게 살고 계세요 지금. 그것도 제일 처음에 만든 이렇게 프로토타입에서 살고 모델에서 계시거든요. 네. 오 아버님이 사시는 건 맞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그거 하나 더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결국 그 아까 내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까 이제 뭐 나무가 아닌 경우에 이제 필름 교체 것도 말씀하셨는데 내구성 이슈가 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거나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그 유튜브에서 잠깐 보게 되는데 외장재나 이런 거 중에서도 사실 내구성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네. 이게 어쨌거나 주택의 개념이니까 뭐 2, 3년이 아니라 뭐 사실 뭐 짧게는 뭐 한 5년, 길게 보면 10년 이상 그래도 살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구성 뭐 이슈, 내구성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만드는 그 구조물 자체를 그 건물에서 분류할 때 철근 콘크리트조, 뭐 철골조, 뭐 경량철골조 이렇게 네, 네. 목조, 네. 목구조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지금 경량철골조로 들어가는데 이게 보통 30년에서 40년 동안 수명을 잡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골조는 철골조가 H빔이 3, 40년 지난다고 네. 이게 무너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인테리어나 외장 같은 경우는 좀 색이 바래거나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인테리어 관련돼서 뭐 외장 자재 이런 것들은 지속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5년에서 10년 정도 주기를 두고서 바꿔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건물의 형태 이거 틀은 굉장히 오래 간다고 올해서도 쓸 수 볼수 있다.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 저는 왜 그거 우려를 여쭤봤냐면 뭐 아까 사계절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요즘 정말 비도 많이 오고 네네, 맞아요. 막 폭우가 엄청 쏟아지고 그러면 저 지금 이제 저도 살고 있는 아파트가 2003년에 만들어져서 한 20년 정도 이제 된 건데 너무 잘 살고 있는데요. 윗집에서 이렇게 물이 뚝뚝 저희 천장에 네. 물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LG 아파트인데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 20년 이제 살다 보니 하자보수 이런 이슈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경량화해서 만들고 하다 보니 그런 이제 뭐 우리나라가 비가 많이 온다거나 사계절 이슈 이런 부분에서는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사실 공급한 지 가장 오래된 게 이제 1년 반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그때 동안은 뭐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긴 했죠, 당연히. 근데 이게 뭐 오래되고 기술적인 이런 건 아니었고 굉장히 사소한 실수 때문에 생겨난 하자들이 있긴 했는데 그거 말고 이번에도 저희가 챌린지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통영 욕지도에 공급한 게 있거든요. 통영에서 배 타고 들어갔어요. 욕지도 많이 네, 들어본 네. 곳인데. 족관. 네네. 족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욕지도. 거기에 배 타고 1시간을 들어가야 되는 섬인데 실제 제가 배 타고 이동해서 설치한 케이스예요. 근데 오, 네. 이번에 그 태풍 왔었잖아요. 네. 통영을 다이렉트로 쳤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게다가 바닥이 절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와 이거 진짜 문제 생기는 네. 거 아닌가. 네. 태풍 되게 세다고 하는데 뵀는데 진짜 물 한 모금을 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래도 진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죠. 아니 배를 싣고 가면은 욕지도가 큰 섬이에요. 그래서 옮겨 실을 차가 있나요? 아 그냥 차랑 사소한 같이 가요. 질문이죠. 아, 차랑 같이 차가 가서? 타요. 차가. 아, 배 아, 차가 타서? 차가 타서.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홍 대표님 뭐 더 질문 있으세요? 네, 저는 뭐 일단 네, 기본 네. 질문은 다 했는데 저는 대표님한테 마지막 질문으로 네. 아까 뭐 일부에서 좀 말씀 주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매력적인 시장이고, 그리고 대표님 그 말씀은 되게
좋은 시장을 잘 포지셔닝해서 좋은 그 또 경험과 역량이 있는 게 딱 지금 맞는 시장이어서 네. 너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근데 반대로 또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대기업에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건설 업체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모듈로 할 수 있네 그리고 아까 그것도 반자동화 자동화 그럼 거기 자금 이슈인데 우리가 때려 넣고 가면 그냥 우리가 금방 이 시장 가질 수 그러니까 정말 이제 뭐 세컨 하우스에 대한 니즈가 올라간다 그러면 고부가 가치 사업이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스페이스 웨이브가 더 잘 될 수 있나 웨이브가 이거에 뭐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뭐 핵심 경쟁력 이게 뭘까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 항상 테슬라를 벤치마킹 하거든요. 테슬라 기존에 깔려있는 자동차 시장에 진입해가지고 네. 어쨌든 간에 거기서 굉장히 잘 플레이를 하고 그렇죠. 엄청 성공했어요. 혁신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로서도 그렇고 거기 들어간 소프트웨어로도 그렇고 네. 저희가 이걸 따라가는 이유는 저희가 하드웨어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향후 2년 정도는 이 기술 개발에 굉장히 집중해서 모듈을 그냥 완벽한 하드웨어로 만들 예정에 있는데 이 다음부터는 저희가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IR 때 말씀드린 게 블록체인을 접목시켜서 이 네. 집의 생애 주기를 트래킹하는 그 관리 시스템을 넣을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이 집이 언제 수리가 됐고 언제 집주인 바뀌었고 언제 문제가 있었고를 이것들을 다 투명하게 네, 공개해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력 관리를 그러면- 해서. 예,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 시장이 커졌을 때 중고로 거래하는데 굉장히 수월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네요. 자동차가 그렇거든요. 자동차에 블록체인 접목시켜서 투명하게 거래하게 만드는데 이게 집에도 적용될 수 있다 보고 있고 저희는 그 자동차와 그 집과 하드웨어란 것과 나중에 추후에는 소프트웨어로서 이제 관리하는 서비스까지 할 계획에 있고 하드웨어 베이스로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주거단지 개발 사업이라던가 뭐 실제로 저희는 공유별장 사업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갈 때 대기업이 과연 관심을 가질까도 저는 의문이고 그 스타트업들이 이제 플레이하는 것들이 이제 대기업은 사실 글쎄요 국내 건설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신사업에 투자를 많이 안 해요. 신사업에 투자를 버는 수익이 1%도 안 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기업 쪽에서 저희가 투자 유치 라운드 돌 때 그 컨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저희 쪽에 그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랑 같이 상생하려고 하지 뭐 이거를 본인들이 하겠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학교라든가 이제 큰 건물 건설 쪽으로 하지 이쪽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서 보여주는 것밖에 답이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홍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네. 역시나 뭐 늘 저는 늘 이 진행자로 출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너무 재밌는 분이었고요. 저는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위기인 요소도 되게 많이 있지만 대표님 말씀처럼 기회인 요소가 정말 많은 것 같다. 특히 이 분야는. 그리고 이게 하드웨어를 기반하고 이 건축이라든지 실제 시공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멤버들이 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도 뭐 그렇게 좀 부정적인 질문도 많이 드렸지만 사실 스타트업 쪽에서 들어가기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유들로 대기업들도 굳이 이 부분에서 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되게 저는 미래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점 뭐 30대, 40대로 내려오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를 잘 이용하는 것 혹은 자신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활용할까의 부분에서 다양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컨하우스, 타이니하우스에 대한 거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는 대표님 말씀처럼 그냥 기존에 그냥 빠르게 지어놓은 농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장을 빠르게 타겟팅해서 계속 개선해 나간다 그러면 사실 이후에는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뭐 이거는 제가 그냥 퍼뜩 든 생각이라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어쨌거나 주택 공급에 있어서 이 문제가 심각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뭐 5년간 또 그 주택 공급을 많이 하겠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해결되겠지만 제가 얘기를 근데 결국 듣다 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실 어딘가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실제 공급이 되는 데는 아무리 빨라도 5, 6년, 길게는 거의 10년이 걸리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즉시 대응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래도 이 수도권을 조금 벗어나고 나면 굉장히 많은 공간들의 여유는 있어서 이렇게 빠르게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교통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지금 그 꼭 수도권에 모여 살아야 된다라는 관점이 벗어나 있는 뭐 젊은층 혹은 노년층 층에서는 되게 다양한 대안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한국이라는 곳에서는 굉장히 맞는 추가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군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페이스 웨이브는 되게 좋은 여러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있고 또 빠른 실행력, 게다가 지금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성과를 지금 내고 있고 수주는 잡혀 있고 지금 공급이 만드는 게 밀려서 그걸 못할 만큼 어떤 화랑을 또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저는 미래 가능성이 되게 높고 되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군을 잘 잡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너무나 오늘 재밌고 인사이트를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제가 할 얘기를 다 얘기하고 어떻게 해? 좀 짧게 좀 하지. 늘 제가 길게 하죠 마지막 말을. 네. 예, 저는 딱 오늘 뭐 스페이스 웨이비 네. 보면서 얘기 들으면서 느꼈던 그 생각은 주택시장 뭐 건설업에도 좀 혁신이 필요하다. 너무 좀 혁신 없이 좀 달려오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젊은 스타트업이 들어와서 좀 새로운 어떤 접근 방식, 모듈러 주택으로 약간 고급형 모듈러 주택으로 세컨하우스 시장을 노린다는 것 자체가 일단 뭐 건설업이나 이게 그 주택 관련된 업종에 하나의 혁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걸 그 혁신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핵심 인력들이 되게 때묻지 않고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특화된 인력들이 모여 있어서 되게 초기 팀 세팅도 잘했고요. 뭐 홍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실행력도 있어서 짧은 기간에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모듈러 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을 했지만 뭐 작년에도 이익을 냈고 상반기에서도 작년 매출 규모를 넘는 매출 성과를 냈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뭐 그 어떤 니치한 시장에 바른 접근을 해서 혁신을 일으키며 되게 속도감 있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든든한 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되게 긍정적으로 또 건설업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뭐 잘 되길 감사합니다. 너무나 너무 좋은 응원을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저희 뭐 코멘트나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오늘 출연 소감 포함해서 마지막 족괄 한번 해주시죠. 족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네. 대표님 오늘 출연 소감 포함해서 마지막 말씀해 주시면 듣고 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출연 연락을 제가 어제 오후에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급하게 스케줄상 추석 스케줄이 많이 좀 저희가 꼬여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왜냐면은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나 이제 저보다 이제 짬이라고 하죠. 짬이나 이제 노하우나 이런 것들 많으신 분들이 피드백 해주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투자사들을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해요. 왜냐면 이런 하드웨어 만드는 건설업 쪽에 스타트업은 없었잖아요. 막 프로테크나 이런 소프트웨어 만드는 데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들으면 저도 많이 깨닫는 것도 있고 이런 의견들을 어떻게 보완하면 되겠다는 걸 늘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조언이나 이런 것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저도 제 머릿속에 제가 하는 사업에 대해 정리가 돼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 뭐 좋은 시간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